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조개가 진주를 으고 있는데, 이 진주는 정말 조개 안에서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고통의 산물이거든요. 여기 보면 역경 속에서도 그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활용하면 침체기를 전성기로 바꿀 수 있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공한 걸 보면 자기가 가장 못한 것들을 딛고 일어나 성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가 지금 발표를 좀 하는 거 어려워 하잖아요. 그러면 정원이가 반대로 발표를 제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평소에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면 이거 발전시키기보다 다른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. 그럼 제 실력은 계속 발표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. 하지만 이제 뭐 정원이는 내가 발표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할 거 아니에요. 한 번 성공을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어떤 부분이 더 부족해서 완벽한 성공이 아니거나 더 꾸준히 성공하는 게 중요하면서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. 그렇게 매일 1%씩 발전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정원이 실력은 35배, 38배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. 복리로. 그러면 정원이가 가장 잘하게 되겠죠. 보통 보면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 컴플렉스를 딛고 일하는, 박지성 같은 경우도 평발이거든요. 평발이라는 건 군대도 면제될 수 있을 만큼 불편한 건데, 그러니까 더 훈련을 했겠죠. 뭐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. 내가 정말 부족한 것들을 딛고 일어난 것들. 그러면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느껴질 때 좌절하는 게 아니고 드디어 그걸 찾은 거죠.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, 잘할 수 있는 걸 찾게 된 거죠. 그러니까 빨리빨리 부족한 걸 찾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거 성공의 덫, 망각과 자만이야말로 최대의 적이다.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러면은 바로 망할 것 같아요. 내가 이제 좀 공부도 많이 했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뭐 한 달에 책을 한 5권만 읽겠다 이러면은 바로 망각에 있고 금방 끝나겠죠.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겠죠. 맨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가서 간 거니까. 예를 들어서 이제 관우 씨가 아까 얘기했던 다른 사이트들에서 내가 성공을 해서 이 블로그를 소홀하게 되면 결국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겠죠. 어느 날 이제 정원이가 발표를 잘하는데 오빠 난 더 이상 이제 발표 연습할 필요는 없고 그냥 발표 말고 다른 거 할게요. 막 이러면은 바로 죽겠죠. 정선 씨가 뭐 이거 좀 잘하니까 오빠 나 이제 딴 거 할래 이거 잘하니까 이러면은 바로 죽겠죠. 이런 거 같아요.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고요. 결국 내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망하더라고요. 신기하죠. 내가 제일 못하는 것 때문에 제일 잘하게 되고 제일 잘하는 것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이 망가지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. 그 다음에 보면 휴식과 반성.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이걸 정말 못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쉬는 건 뭐냐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거고, 그냥 휴식은 뭐냐면 이제 아무 뭐라고 해야 되지, 부담이나 뭐 이런 걸 얻은 거나 일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서 내 전체적인 그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거든요. 근데 그 휴식이 막 나가서 놀고 막 술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,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날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반성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여기서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때 술 먹고 놀죠. 새벽까지 토하고 그 기본으로 해가 뜰 때까지 마셔야 뭐 나는 제대로 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. 그게 평소에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데.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원기를 회복할 시간, 휴식은 막 나가서 놀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이거, 그러니까 좋은 시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슬기롭게 처신하면 나쁜 시기에 빠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. 그러니까 내가 막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격이 올라가거나 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해줘요. 무슨 말만 하면 다 그냥 들어주고 맞는가 보다 하면서, 그러면서 이제 건방져져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경우 있잖아요. 가끔 저도 그런데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.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고 내가 발전했던 부분이 어떤 건가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슬기롭게 처신을 하지 않고 내가 너무 이렇게 뭐 나서거나 뭐 나대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 알아요? 질투심. 어떤 사람들이 뜻하지도 않게 질투심을 갖게 돼요. 정말 뜻하지도 않은 함정에 빠져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
자꾸 이렇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다 보면 그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희한한 음모에 빠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처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야 나쁜 시기에 그 빠질 위험이 줄고, 여기 같은 경우도 주인공이 한번 성공을 해요. 그래서 이제 하는데 성공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해줘요.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. 근데 이제 그렇죠. 네가 뭘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. 그러면서 막 반박만 해요. 그 얘기를 듣진 않고. 그러다가 이제 힘들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대강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올라갈 때 그랬고 지금도 올라가면 가끔 한 번씩 저러고.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. 즉 자신감의 탈을 쓴 오만함. 전성기에 일찍 밀려나게 되는 원인이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잘 들어보면 오만함이 숨겨져 있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거야. 그게 아니고 오만함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안일함의 탈을 쓴 두려움. 그러니까 침체기에 오래 머물게 된 이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. 내가 이걸 버리고 못 가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냥 저렇게 설명하는 거죠. 나는 크게 변하기보단 지금 이 상태에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.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안엔 두려움이 있는 거죠. 그렇게 하면 계속 침체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얘기한 거, 명확한 비전을 따르는 거. 명확한 비전은 현실을 과장하지도 외면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도전을 하는 거. 그러니까 막 가끔 내가 하기 싫거나 내가 어떤 걸 변할 때 내가 좀 뭐 두려울 때는 되게 무섭게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하게 되면 부모님이 나랑 뭐 인연을 끊을 거고 난 앞으로 부모님 얼굴도 못 볼 거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부모님의 뜻을 저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.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그러진 않았거든요. 생각보다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.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내 여자친구가 나랑 헤어지지 않을까. 내가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. 근데 그 이면을 잘 두려보면은 그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변하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.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 막 이걸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해도 안 되는 건데 막 과장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. 이거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. 그런 식으로 가도 위험한 거죠.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걸 하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많이 다치고 많이 힘들거든요. 그 힘든 이유는 이거라고 하더라고요. 평소에 무시하고 있었던 진실을 깨워주려고. 그러니까 보통 내가 힘든 건 평소에 신경 안 쓴 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책을 읽는데 독해력이 부족하다. 그럼 평소에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같은 거나 힘든 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또 어려움에서 많이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의 힘이 된다고 하네요.